안녕하세요. 38번째 역사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림 세력의 성장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제일 첫 번째 1번 훈구와 사림이 대립하다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훈구와 사림이 대립하는데 훈구와 사림이 무엇인지부터 먼저 알아야겠죠. 첫 번째 훈구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두 번째 사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둘이 대립하는 것을 사화라고 합니다. 사화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 후에 사화 후에 살아남은 사림들이 어떻게 붕당 정치를 만들어 나가는지 그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훈구입니다. 훈구는 우리가 여기서 공부할 때 단종을 폐위시키고 세조가 왕이 되는 것을 계유정난이라고 공부했습니다. 이 계유정난 때 세조를 도와서 왕이 되도록 도와준 사람들, 그 사람이 바로 훈구 세력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의 공신 집단이죠. 이 사람들은 권력을 독점하면서 자신들이 왕을 만들었기 때문에 왕이 되는데 엄청난 도움을 줬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권력을 이용해서 사람들의 땅을 빼앗고 노비를 빼앗고 이런 식으로 자신들이 권력을 독점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가 세조 시기입니다. 그런데 자, 세조 다음에 성종이 왕이 되었을 때 경국대전을 반포하고 홍문관도 설치해서 관리들의 이야기도 들으려고 하고 통치 제도도 정비하는 이 훌륭한 성종은 훈구 세력을 견제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등용하게 된 게 바로 사림 세력입니다. 사림 세력은 조선 건국 초반 시기에 조선 건국에 협력하기보다는 지방으로 내려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지방에서 학문을 공부하고 교육을 공부했던 세력인데요. 우리가 처음에 조선을 세울 때 온건한 사대부 그리고 급진적인 사대부들이 있었어요. 자, 급진적인 사대부들은 신흥 무인 세력과 함께 힘을 합쳐서 조선을 세웠죠. 그러면 이 온건한 사대부들은 어떻게 된 걸까요? 바로 그 온건한 사대부들은 지방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지방에서 학문과 교육에 힘을 쓰게 되는데 그 사람들의 세력이 바로 사림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성종은 이 훈구 세력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 지방에 있는 사림 세력들을 등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중앙에 있는 삼사직, 사원부, 사관원, 홍문관이 권력 기구를 부정부패를 하지 않도록 그리고 권력이 독점되지 않도록 균형을 잡는 역할을 한다고 했잖아요. 이 기구에 바로 사림 세력들을 등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림 세력들의 비판을 받게 되는 훈구 세력들은 이들이 계속 자신들을 비판했기 때문에 사림 세력들을 제거할 궁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림들이 훈구 세력에게 화를 입게 됩니다. 한마디로 안 좋은 일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사화입니다. 사화는 총 4번에 걸쳐 이루어지게 됩니다. 무오사화, 갑자사화, 그리고 기묘사화, 을사사화까지 4번이나 사화를 입게 되는데요. 이렇게 사화를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면서 사림 세력들은 계속해서 중앙에서 죽어나가는 겁니다. 훈구가 사림을 공격할 때 이들은 관직을 내어놓고 그리고 목을 내어놓고 죽음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무오사화의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이 무오사화가 일어났던 시기는 연산군이 왕위에 있던 시기입니다. 연산군은 이때 훈구 세력이 사화를 일으켜서 사림 세력을 제거하기 위해서 조의제문이라는 내용을 구실로 사화를 일으킬 때 바로 그 꾀에 홀랑 넘어가 버리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 조의제문의 내용은 초나라에 의제라는 이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항우라는 사람에게 이 의제가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요. 이 내용이 세조가 단종을 죽이고 왕위에 오른 그 모습을 빗대어서 비판한 것이라고 훈구 세력이 연산군에게 가서 이른 겁니다. 한마디로 사림이 세조를 비판했다는 내용의 책을 썼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벌을 받아야 된다고 훈구 세력이 주장을 한 거죠. 이 이야기를 들은 연산군은 이 책을 쓴 사람이었던 김종직,
이 사람은 당시에 이미 죽은 사람이었는데요. 관을 파서 다시 부관 참시를 할 정도로 살인 세력을 완전히 화를 당하게 했던 세력입니다. 그와 관련된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갔는데 그 세력들이 모두 살인 세력이었기 때문에 무오년에 일어난 사화라고 이름을 붙여서 무오사화라고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그 다음으로 일어난 사건은 갑자사화였는데요. 연산군의 친어머니의 죽음과 관련해서 훈구 세력들이 살인 세력을 비판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산군 시기에 연산군의 폭정이 많이 일어난다라고 해서 반란이 일어났죠. 그리고 중종이 왕이 되었습니다. 연산군은 폐위되었고요. 그래서 중종이 이제 왕위가 되었습니다. 중종이 왕이 되었을 때 중종은 조광조를 비롯한 살인 세력을 많이 등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조광조 세력은 훈구 세력과 비등비등해질 정도로, 그리고 훨씬 더 잘 나갈 정도로 중종에게 신임을 얻고 있었죠. 조광조 세력들은 현령과라는 시험을 실시하면서 살인들, 자신의 편들을 대거 등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유교적인 이상정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점점 이들의 세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누가 위협을 겪게 될까요? 훈구 세력이겠죠. 그래서 훈구 세력이 이들을 또 다시 한번 위축시키고자 일으킨 사건이 기묘사화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을사사화입니다. 을사사화는 명종 시기에 일어난 사화라고 알면 되겠습니다. 외척 사이의 세력 다툼으로 인해서 일어났던 사화인데요. 결국 또다시 사림이 피해를 입게 된 사화입니다. 앞쪽에 붙어있는 이름들 무오, 갑자, 기묘, 을사는 그 해의 연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기억하기 쉽게 4번의 사화가 일어났고 이러한 사화들이 있었다. 이렇게 흐름 순서대로만 기억을 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엔 붕당 정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살인 세력은 이렇게 4차례의 사화를 입을 정도로 큰 피해를 입었지만 향촌, 그러니까 지방에서 계속해서 그들의 세력 기반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세력 기반은 서원, 그리고 향약이었는데요. 이 살인들은 유교 정치의 뜻을 갖고 지방에서 계속 자신들의 제자를 양성하고 계속 제자를 양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화를 통해서 자신들의 세력이 위축되더라도 시험을 통해서 또 자신들의 제자들을 등용하고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계속해서 양반 관료로 나왔던 거죠. 그리고 이 살인 세력들은 나중에 선조가 왕이 됐을 때 중앙 정치를 이끄는 세력이 됩니다. 이 시기에 가면 훈구 세력은 이제 더 이상 남아있지 않게 되고 선조 시기에 가면 살인들이 정권을 쥐고 흔드는 중요한 권력 세력이 되는 거죠. 그런데 훈구 세력을 비판하기 위해서 나왔던 살인 세력들, 그런데 이들도 자신들을 견제하는 세력이 없고 자신들이 권력을 계속해서 쥐고 있다 보니까 그들 사이에서 편이 갈리게 됩니다. 이들의 편이 갈리게 된 사건이 이조전랑의 임명 문제를 두고 벌어지게 되는데요. 이조전랑이라는 관직이 있었습니다. 이 관직은 3사 관리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3사라고 하면 우리가 공부했던 사헌부, 사관함, 홍문관입니다. 한마디로 청렴한 관직의 관리로 등용할 수 있는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는 건데요. 이 3사의 관리를 등용하게 되면 어떤 기구에 간 사람들을 견제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힘을 가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를 하는 관직이었습니다. 또한 이 이조전랑이 한번 되기 시작하면 자신의 후임자,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 직에서 다른 직으로 발령이 나더라도 이 다음 이조전랑을 할 사람을 내가 추천한 사람으로 고를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관직이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밸런스를 붕괴시켜버리는 정말 좋은 자리죠. 그래서 이 자리를 누가 차지하는가가 이 살인 세력이 편이 나누어져 있는 상황에서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 중요한 문제에 관련된 내용이 교과서 133쪽 여기 아래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김효원이 알선 과거의 장원으로 합격을 하면서 이조전랑의 물망에 오릅니다. 김효원, 이 사람이 물망에 오르자 그가 윤원형의 문객이었다고 하여 심의겸이 반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심의겸은 자 여기 서인의 세력에 같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심의겸의 동생인 심충경이 또 장원에 급제를 하게 되면서 이조전랑의 천거가 되니까 이 사람은 외척이다 이러면서 김효원이 또 비판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양편 친지들이 각기 다른 주장을 내세우면서 서로 배척을 하게 되는데요. 그 전까지는 이들을 일컫는 말이 없었는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은 서로 동인, 서인 이렇게 나누어서 이름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 김효원을 중심으로 한 세력이 동쪽에 집이 있었고 심의겸을 중심으로 한 세력이 서쪽에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동인, 서인이라고 이름 지어서 나누어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습은 지금 홍구와 사림의 모습처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로를 견제하면서 정치를 하게 된다면 좋은 역할을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사림 세력 안에서 자신들의 뜻을 맞는 사람들끼리 뭉쳐서 정치를 하게 되는데 서로 견제하고 비판을 했기 때문에 한 물이 고여서 썩는 것보다는 훨씬 좋은 정치의 방법이었죠. 지금도 국가를 운영해 나갈 때 여당과 야당이 있습니다. 여당이 대통령과 직속으로 연결된 당이기 때문에 이들이 뭔가 정책을 하려고 할 때 야당에서 비판을 하죠. 그리고 이들은 서로를 비판하면서 좋은 모습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게 올바른 정치의 현재 모습입니다. 근데 이러한 현대의 정치 모습과 비슷하게 붕당에서 그리고 조선시대의 붕당에서 이렇게 서로를 견제하는 원리의 모습을 만들어냈다는 건 정말 좋은 정책입니다. 그런데 이들끼리 처음에는 좋은 정치의 라이벌이 됐다면 나중에는 고이면서 그들끼리의 권력 쟁취의 욕심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점, 그 점이 바로 문제점이 됩니다. 처음에는 자신들의 합리적인 의견을 내세우고 토론을 하고 이렇게 건전하게 이루어졌던 정치의 모습이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들의 이익 그리고 정치를 이끌어 나가는 더 힘이 센 세력이 되기 위해서 경쟁을 하고 대립을 하는 것, 그게 나중에 문제가 되었던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훈구와 사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사림들이 화를 입었던 무오사와 갑자사와 김효사와 을사사화에 대해서 잘 정리해두면 좋겠고요. 나중에 붕당 정치의 핵심 기관이 되었던 핵심 자리가 되었던 이조전랑에 대해서도 이들의 역할,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권리에 대해 잘 정리해두면 좋겠습니다. 그럼 안녕.